안녕하십니까. 사회 3차시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또 잠시 선생님 영상을 좀 끄고 할게요. 자, 오늘 단어는 생활 속의 환경 이슈입니다. 자, 환경 이슈. 그럼 환경 이슈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환경 쟁점인데요. 환경 문제 중 원인과 해결 방안이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것. 이걸 얘기합니다. 우선 특징은 시대별 공간적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이게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니었는데 현대에는 문제점으로 되는 것들이죠. 또는 과거에는 문제였으나 현재는 뭐 문제가 아닌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환경 이슈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면 이제 사례는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기후변화 문제, 아마존 열대림 개발 문제 등등이 있고요. 국가 지역적 수준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쓰레기 소각장 건설, 갯벌 간척,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등등이 예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제 해결은 어떻게 했느냐? 집단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검토하고요. 대안을 협의하는 토의 과정이 필요했다 하는데 보통 환경 이슈가 있으면 대립하는 가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로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 최선의 대안을 합의를 통해서 그거를 실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번 합의를 봤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가 있다는 거죠.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에 제일 먼저 이제 환경 이슈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과학 시간이든 기술 과정 시간이든 국어 시간이든 영어 시간이든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예, 이 수업 시간에 카톡까지 올리고요. 이게 참 문제예요. 선생님도 안 올리게 하려고 하는데 참 안 올리게 하자니 이것도 코로나 시대에서 이미 지금 학교에서 수업 받았다 보니까 예, 안 받았다면 큰일 나서 받아보는 네, 예, 환자 몇 명 됐다라는 얘기네요. 자, 우선 미세먼지란 뭐냐? 정의부터 치죠. 자, 작은 질은 가늘고 작은 질의 10 요거 뭐라 있는지 아세요? 미크론이라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이라고도 있는 분도 있는데요. 마이크론하고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미크론이라고 있는 글자입니다. 자, 10미크론 미세의 미세먼지. 그럼 미세먼지의 발생 요인은 뭐냐 하면은 이제 자연적 요인은 이제 거기 있죠. 흙먼지나 식물 꽃가루 등에 의해 발생한다. 우리 일명 황사 때 겪는 먼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지금 실은 이 자연적 요인보다 이게 제일 강한 거죠.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 현장에서 날리는 먼지, 소극장 연기 등이 이게 발생한데요. 자,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요, 공업단지에서 이제 석탄을 그 철광석을 녹이기 위해서 석탄을 야적을 해놨는데 거기서 날려온다거나 또는 공장에서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들 중에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는 뭐냐? 우선 제일 큰 게 바로 호흡기, 숨 쉴 때, 호흡기 질환, 코, 목 이런데. 그리고 첨단 산업 제품의 불량률이 증가하는데요.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반도체에서 먼지가 그 기판이 묵으면 뭐 전자 회로도로 구성을 하는데 에러가 난다든지 하는 불량률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가시거리 감소, 보이는 거리, 즉 비행기나 여객선 운항에 지장이 초래한다는 건데 왜 그러냐? 비행기하고 여객선은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공중에서 비행기 브레이크 걸면 어떻게 할까요? 추락이고요. 여기서는 애시당초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보였어? 이미 늦었습니다. 원래 속도를 줄여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날씨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좀 해봐 주셨으면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해 가지고 쌤이 이제 교과서 그림 하나 이제 좀 볼까 하는데요. 자, 딴. 어디가 제일 높아요? 서울이죠. 어,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새로운 대기오염 물질을 규제하고요. 발생 원인을 따라서 다각적으로 분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알아봤더니 중국 때문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뭐랍니까? 야, 중국아, 너희들 우리한테 오염물질을 내게 뭐 공업 특히 뭐 그
장치 좀 달아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예, 그 이상이 그 미세먼지에 관한 얘기예요. 워낙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변형, GMO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GMO.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요, 원래 본래 유전자 변형시켜서 기본 번식 방법으로 나타날 수 없는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농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느냐? 요거 좀 여러분들이 꼭 좀 암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면 GMO 변형 농산물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건데, 우선 긍정적 측면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겁니다.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식량 문제예요. 갑자기 지구의 인구가 증가했어요.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기존의 농업 생산 방식으로는 인구를 부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인간이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세계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GMO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측면은 그럼 뭐냐? 유전자 변형 생산물과 식품이 과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 즉, 안정성 문제죠. 식품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것을 먹었을 때 안전한가? 뭐 알 수 없다는 거죠. 일례로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기름, 식용유 아시죠? 이거 우리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식용유가 대표적인 GMO 농산물을 압착해서 만드는 건데 옥수수하고 콩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옥수수보다 10배 이상 뻥튀기를 하고 콩도 수확량도 늘리고 그 다음에 병충해 강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거 식용유를 먹고 자란 세대들이 과거 세대보다 키가 커진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가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한 연관성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지금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계속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GMO 변형 농산물과 더불어서요, 이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이 각각의 여기 이제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사회과 부대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장거리를 이동해 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거리를 이동하는데 쉽게 부패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 한다? 그런 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뭐 더 강한 품종, 잘 썩지 않는다거나 뭐 또는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음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먹거리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해서 여기 나오죠. 문제에 대한 로컬 푸드 운동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컬 푸드란 우리 그냥 쉽게 한번 이제 얘기하면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입니다. 그 지역,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농산물을 소비하자는 운동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이거 신토부리라는 운동이 있었거든요. 우리 사람 오면 우리나라 음식을 가자라는 게 있었죠. 운동의 배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랜 시간 이동하는 수입 식품의 안정성의 우려와 장거리 운송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의 증감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 해서 하는데요. 우선 효과, 이거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받을 수 있다. 안전한. 그리고 또한 농민들은 뭐가 된다? 안정적인 소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발전으로 지역 경제 활성에 도움을 준다. 근데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이거는 한 가지 걱정이 돼요. 왜냐면 워낙 요즘에 GMO 농산물이 많거든요.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면서 농약을 들이치거나 또는 뭐 추위 강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근데 일단은 우리 전통 농업에서 나오는 음식이라서 로컬 푸드가 일단 이제 뭡니까?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의 하나의 예가요. 바로 우리 급식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급식은 현재 친환경 농산물로만 되게끔 돼 있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 지역 근거리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여러분들의 이제 급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요. 선생님이 다 하기는 그렇고 해서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몇 가지 교수해요. 뭐 전지구적 차원의 대립을 하자, 대책을 수립하자. 스스로 환경 보존 활동과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이 실천하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 전기부, 가스물 전략,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생활화, 자가용보다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그 다음 저탄소 제품,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자. 에어컨이나 온풍기 등 냉난방 시스템 적정도 설정하자. 종이컵, 플라스틱, 나무 젓가락 등의 일회용 제품 사용을 자제하자. 뭐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이제 요 몇 가지만 이 얘기를 하면요. 이제 저탄소 제품이 뭐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문제는 여러분이 좀 안돼. 이제 저탄소 제품 쉽게 하면 환경 오염을 적게 내뱉는 제품을 사용하자는 건데,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 최근에 디젤 자동차들이 뭡니까? 환경 물질을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물질을 배출한다 해서 뭐 유럽에서는 곧 있으면 디젤 자동차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디젤 자동차 말고 이제 거기에 대안으로 나왔던 게 전기, 수소 자동차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사용하자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저탄소 제품이란 게 이제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종이컵, 플라스틱 이런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일회용품 사용 자제. 그래서 최근에 뭡니까? 우리 이 비닐봉지, 저 마트나 슈퍼에서 포장용으로 주던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돼 있죠. 자, 이런 것 등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환경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과서 요거 하나만 좀 볼까 하는데요. 아까 GMO 하면서 선생님이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에요. GMO 하면서 요거 그림 한번 여러분 요거 좀 쭉 잘 읽어 주셔야 됩니다. 네 가지 입장. 기업가 입장에는 어떻게 하고, 환경단체 입장은 뭐고, 생산자는 어떻게 하는거, 소비자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 여러분 좀 봐주시면 고맙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환경 자전거 타기 생활화 운동이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프랑스 파리의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따릉이, 서울특별시에서 얘기하는 따릉이라는 자전거가 공공 자전거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3차 실습 마치겠고요. 자, 얼굴 잠깐 봐야죠. 자, 여러분 다음 수업에는 이제 11단원 할 거예요. 11단원 프린트는 같이 올라가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꼭 보시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이.